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네. 북한의 장애인들의 처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고. 북한에도 분명히 장애인들이 많거든. 제가 그 장애인들을 너무 많이 보면서 살았어요. 우리 우리 사령부에, 이군단 사령부에 원래 그 사령부가 주둔에 들어오면서 여기 뭐 광산 마을, 무슨 농민 마을, 뭐 다 농촌까지 그렇지. 다 있었어요. 근데 이걸 싹 다 주둔을 다 빼버리면서 여기 사령부가 딱 이제 주둔한 거예요. 주둔하면서 여기 무슨 공장이 있었냐면 맹인 공장이 있어요. 그게 어느 지역쯤에? 현리. 와현리. 사령부 위치를 좀 떠나서 주민 군인 사택 불악에 같이 위치하고 있어요. 이 맹인 공장은 옛날 때부터 이 맹인들이 집합해서 사는 곳이에요. 국가가 이렇게 다 해서 만들었나? 그렇죠. 맹인들을 다 거기다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해북도에서 제일 큰 맹인 공장이라고 보면 돼요. 황해북도에서. 엄청 커요. 이 맹인 공장만큼은 김일성이 그나마 배려한 거나 같아요. 이 맹인 공장들에서 이제 얘네들 내보내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자리 잡고 정착하는 게 30년이 걸립니다. 이 맹인들이 정착이 그렇게 어렵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이 맹인들은 맹인 공장에서 우리 공장 끼고 건물 끼고 큰 길로 학교 가는 길이 있어요. 학교 가면서 보면 맹인들도 같이 출근하고 우리들도 같이 출근해요. 땡땡땡 맹인 공장에서 막 두들기면 맹인들이 지팽이도 없이 뛰어요. 익숙해졌구나. 너무 익숙했지. 아. 네. 그리고 맹인들 부부가 다 맹인 사람들 맹인 꼭 이게 손잡고 뛰어요. 그 다음에 공장 바람벽인데 바람벽 한 사람은 바람벽 치고 한 사람은 막 뛰어. 그러니까 그 바람벽대로 뛰는 거야. 그 정문으로 딱 꼽아 들어가는 거예요. 눈 뜬 사람처럼 그렇게 숙련이 되어 있어요. 맹인 공장에서 무슨? 이 맹인 공장에서는 부채, 참대 부채, 참빗, 그다음에 나이롱 밧줄, 참오지, 그다음에 못, 맹인 못이라고 하죠. 이렇게 기계 사이다 손방같이 생긴 데다 끼고 이렇게 손 만져보고 떡 치면 대가리가 떡 생기고. 내가 이 맹인 공장을 너무 잘하는 게 뭐냐면 내 친구들이 다 맹인의 자식들이야. 이 애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엄마 아버지가 눈이 다 멀었으니까 여자아이는 엄마 일을 해야 되고 남자아이들은 아버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산에 가서 나무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닭을 키워서 알 받아갖고 장마당에 15리길 1년마다 장마당에 또 우리 친구들이 나가서 팔아야 되고 물 기르는 거 다 여자들이 다 하거든요. 맹인들이 자녀들이 많아요. 식구가 많아요. 애를 많이 낳아요.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해보면. 살아야 되니까 얘네들 가족에 가보면 닭이 막 집에 들어와서 있고 주방에서 똥 싸고 우리는 그래도 부뚜막에 타일로 했는데 야네는 그냥 진흙으로 해놓고 그냥 깨지면 또 진흙으로 비비고 부뚜막이 장난이 아니에요. 파리가 들끓고 야, 그렇지. 그렇게 못 살았어요. 엄마들이 눈을 봐야지 애기들 씻겨주고 치장도 해주고 옷도 그렇지. 새까만지 때 묻은지 그걸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엄마 일을 하면서 동생들을 가꿔주는데 어른만 못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머리에 이가 많은 거예요. 이가 많고 내 친구도 김금일이야. 이름이 금일. 여잔데? 그렇죠. 못 살아요. 집이 못 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배급을 잘 줬어요. 옥살도 줄 때예요. 옥살. 배고 다 먹어본 적 그런데 군대 가족은 찹쌀, 잎쌀, 강내쌀 줄 때 얘네들은 옥살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배고프면 먹을 게 간식이 없으니까 옥살을 학교에 주머니에다 계속 옥살을 먹는 거야. 옥살밥은 별로 맛이 없어. 생거 먹으니까 맛있더라고. 배는 안 고픈데 생활이 눈이 다 눈 감은 사람들이니까. 속에서 사는 거니까. 그런데 학교에 얘네들이 딱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불 떼서 밥에 먹고 막 그러니까 연기 냄새 나고 아이들이 옷도 못 갈아입고 머리도 학교에서 빗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더러워 맹인 가족하고 안 앉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선생이 아주 맹인의 아이들 군인 가족 아이들 따로따로 앉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짝꿍이 맹인의 아이야. 그러면 휴식 시간에 계속 이 잡아줘. 첫 번째 시간 끝나면 얘가 잡고 또 두 번째 시간에는 내가 들이밀면 걔가 잡아주고 거기를 뽑아서 딱 소리날 때 책상에다 놓고 이렇게 똑딱 죽이는 게 해감까지 느껴진다니까. 너무 재미난 거야. 그리고 명절 때 군인 가족에는 막 사과도 주고 배도 주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기껏 줘야 그냥 배급 주고 기름 뭐 기름 식구당 몇 그램 그러니까 10식구면 한 요만큼 탔어요. 병에 요만큼. 맞아. 30g 막 이렇게 줘. 1인당. 뭐 그때 환경에만 해도 이 장애인들이 전 그 대한민국 같이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그
보호 보호 그런 게 필요 되어 없지. 있지 않아요, 지금도.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렇게 아침에 맹인들이 출근하는 길에 겨울에는 맹인 공장에 둔덕이 싹 내려와야 돼요. 퇴근할 때는 올라가는 길이고. 여기 얼마나 미끄러운지 몰라요. 눈이 많이 오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아저씨 내가 길 가르쳐줄게요. 그래서 막 꿇어다가 그 얼음판에다가 미끄러운 얼음판에다 갖다 놔. 그러면 넘어가고 막. 그래도 군대 가족 아이들이 그래서 뭐 욕을 못했어요. 아이고. 그다음에 벙어리들도 많았어요. 음. 벙어리들 지나면 하면서 막 이러면서 애들이 막 놀려주고 그러면 그 벙어리 가족 아이들도 우리 학급에 있었어요. 걔네들은 말하거든요. 야 벙어리 너네 아버지 벙어리 너네 엄마 벙어리 하면서. 거긴 장애인은 사람도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야 정말 그래 막 얼마나 아이들이 그렇게 놀려줬었어요. 내가 60년대 초에 평양에 중국에서 평양에 들어갔을 땐 평양시에 장애인들이 좀 있었어. 그 저기 사리온에 그 우리 그 친척이 있는데 중심에서 벗어나더만요. 애가 그 뇌성마비인데 나가라 그러더만요. 글쎄. 네, 그래서 사리온 방직공장 쪽으로 이렇게 쫓겨내는 거 봤어요. 다 시위를 내본 네, 거지. 다 내보내더라. 근데 북한에선 장애인은 대학도 갈 수 없고 그 아 그럼요, 당연하죠. 차단돼 있어, 장애인은. 맹인네 가족 아이들도 계약을 안 보냈어요. 근데 이게 60년대만 해도 평양에 장애인이 드문드문 보였어. 근데 70년대에 들어와서 어느 순간에 평양시에 장애인이 다 없어졌어, 한꺼번에. 싹 다 없었어요. 그 그러니까 미간이 안 좋다고. 혁명의 수도 네. 평양에는 장애인이 있을 수 없다. 맞아.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이 없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평양시에 있던 장애인들 주로 종합수리 같은 데가 앉아있거든. 다 지방에 내보냈어. 맞아요. 장애인들 그때 다 내보내고 80년대 90년대까지 내가 평양에서 내가 아는 장애인은 용예 군인들 공장에 다니는 그런 분들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을 딱 두 번 봤어. 하나는 옛날에 해군대학 총장이었던 강상호 빨치산이거든. 그 아들이 장애인이야. 아유. 곱치야. 얘 하나 미술대학 가는데 김종일이 비준까지 받아서 갔어.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갈 수가 없는 거야. 가고 평양시에 장애인이 하나도 없는데 벌레야 볼 수가 없어. 그러나 용성구역, 중화학원 이런 데 벗어나면 장애인이 드문드문 있어. 그쪽에 가서 종합수리고 내가 앉아있으면 시계수리 하는 맞아. 여기다 꼭. 땅 장애인이야. 예. 그 직업의 선택도 없어. 다 거기만 딱 이렇게 돼 있어. 우리 그 학급에 야 이름도 생각 최해금이야. 이름이 해금. 최해금인데 얘가 맞이거든요. 근데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국어, 뭐 문학 무슨 이런 거는 하나도 몰라. 수학, 물리, 기하, 숫자에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비상해요. 그리고 아이가 머리도 막 한광줄이하고 막 이렇게 치치해서 다니고. 아인슈타인도 지저분했대. 막 그 그렇게 유명한 천재. 다녔기 때문에 애들이 공부 잘해도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물리 선생이 너무 얘를 이뻐해 줬어요. 물리 잘한다고. 그런데 엄마가 장애인이니까 아이들까지 장애인 취급받잖아요. 그렇지. 북한은 그래. 근데 나는 공부를 잘해서 이뻐인 줄 알았어요. 얘가 물리 서조에 들어간 거야. 물리실에 가면 커튼을 다 베르도 천으로 다 했어요. 이 물리 선생이 그냥 장애인 가족 아이라고 약까지 우습게 본 거예요. 성폭행했구나. 폭행이지, 아주 성폭행이지, 여기서 말하면. 그래갖고 얘가 부끄러우니까 말을 못하고 있었지. 계속 몇 번 당했는가 봐. 근데 뭐 임신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지. 그런데 얘가 일기를 썼어요. 북한에서 일기 쓰는 아이들이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어. 네. 진짜 그거는. 일기 책을 계속 가방에 갖고 다니는 거야. 근데 아이들이 얘 놀려주면서 벤또각 있잖아. 밥 싸온 거. 벤또각 딱 뭐 싸왔나 놀려주는 거야. 얘네들 맨날 된장만 싸와요. 노란 밥에 된장만 싸우니까 또 놀려주려고 사실 가방을 뒤졌는데 얘 화장실에 간 다음에 보니까 요만한 책에 일기책에 나왔는데 그 물리 선생에 대해서 쓴 거야. 그냥 자기 몸을 다 도려내고 싶다 이렇게 쓴 거야. 아이고. 그 선 닿았던 것마다 다 도려내고 싶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를 아이들이 선생한테 다 바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사건화 돼갖고 군당에까지 제기돼갖고 이 사람을 학교에서 쫓아내가지고 아주 데려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 평양에도 있지 장애인들이 아예 없어.
말을 영예군인들, 약간 지체장애인들, 성분이 좋아서 있던 애들도 그 평양에서 국제적인 행사들, 무슨 4월에 봄축제 할 땐 다 내보냈지. 근데 어떨 때 이 다음씩 장애인들이 평양 교나 온다. 맞아요. 견학 가고 또 노래자랑 같은 것도 장애인들 하도만 또. 근데 교나 오는데 그때 당시엔 저 북쪽 어둠에 그 농가 학교 애들하고 맹인 학교 애들이 온 거야. 이 애들이 대동문 용화관에 용화 관람을 온 거야. 근데 나도 그 평양에서 그렇게 오래 살아도 그때 장애인이 평양 견학 갔다는 걸 처음 봤어. 그때가 한 86년 경기였을 거야. 근데 우리도 그때 그 용화관에 갔댔거든. 근데 이제 눈 뜨고 보는 사람들은,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앞에 앉히고 애들은 그 눈으로 못 보고 귀로 듣는 애들은 뒤에 앉힌 거야. 그래가지고 용화 관람 하는데 자기네끼리 싸움하더라요. 서로 비웃더나 장애인들끼리. 듣지 못해도 보는 게 낫지, 보지 못해도 듣는 게 낫지. 그래서 야. 우리 그거 그렇게 신기하게 쳐다봤댔어. 야, 이제 그만하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이 맹인의 가족 아이들 있잖아요. 얘네들한테 선생이, 그것도 선생이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야, 이제 보면 그거 그 장애인 비하 발언이나 같아요. 비하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애들 보고 이리 와 해가지고 내가 수수께끼 하나 댈게. 이제 애꺼 눈 하나 못 보는 사람이 영화 보러 갔어. 자, 영화표를 내라고 했어. 1원을 내라고 했어. 그런데 얘가 절반만 냈어. 왜 절반 냈을까? 이러면서 장애인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약간 장애인 아이들이 말을 안 해. 선생님 왜 그런지 알아? 왜 절반 낸 줄 알아? 눈 하나는 자고 하나는 떴으니까 그러는 거지. 이게 선생님이 한 거야. 선생님. 이게 왜 그러냐면 북한 사람들은 의식 수준이 낙후해.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장애인이 있다면 조상에 무슨 큰 흉물이 있어서 죄 받은 줄 알아. 죄 받아서 장애인 자식이 나온 줄 알아. 말아 그렇게만 생각해요. 국민 정서가 그렇게 딱 돼 있어. 그러게 막 우리 학급에 아이 아버지가 한 다리가 짧고 한 다리가 길어요. 그러니까 찍고 이렇게 걸어요. 얘만 가면 어서 가요, 먼저 가요 하면서 막 이게 아버지가 걸어가고 딸은 뒤에서 따라오는데도 그렇게 놀려주면서 다녔어.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인 풍조가 다 같은 희생자인데도 장애인을 그렇게 놀려보고. 그래서 사람 이하의 취급을. 정말 장애인들한테는 지옥 중에서도 더 지옥이야. 이거는 가보면 내가 김책이 추방돼 가서 그 종합순인 다 있구나. 가보니까 평양에 없던 장애인들이 여기 다 와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장애인이 쭉 앉아있어. 이 김일성 정권 자체가 장애인을 하나의 인격체로 앉혀주는 거야.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요. 근데 그 자녀들이 무슨 죄예요? 무슨 죄냐? 아버지 어머니 그 고통을 자녀들이 또 이어받는 거예요. 받아는. 그리고 아이들이 길을 못 펴고 이제 학교에서 점점 커져가면서 학교 졸업할 때 되니까 아이들이 조금 깨니까 좀 깨지. 친구들도 이제 하고 사회 나서 군대 나가고 사회 나서 활동하다가 이렇게 집에 가게 되면 그 애들하고 같이 몰려서 다니고 그랬었어요. 근데 학교에서도 교육하면서 장애인들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한 거 없어요. 평양에 가봐. 혁명의 수도라고 그래. 북한 저체제의 수도야. 어디 가도 장애인을 위한 설비는 하나도 없어. 하긴 장애인을 다 내쫓았으니 필요가 없는 거야. 휠체어도 없어가지고요. 없어. 부르마 타고 다녀요. 부르마 타고. 김일성 족속 자체가 장애인을 그렇게 사회의 완전히 라고자로 보고 벽에 히틀러나 진비 없어. 아주 하등범체로 보고.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 해서 평양시에서 상대쳤고 각 도에 있는 도서지지도 장애인 보기 힘들게 만들었고 상간어제 다 내쫓고. 저 북한의 아이들은 부모가 장애라고 해서 아이들까지 장애인 취급받는 거야. 멸시받고. 북한 사람들은 그놈의 새끼들 때문에 그 우대가리들 때문에 장애가 아닌 사람들 장애인 정신으로 사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 정신 갖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구박을 받는 사람이겠어요. 저 김일성 족속이 전체 인민을 정신적 장애인으로 다 만들어놨어. 머저리 장애인으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신체 장애인은 사람으로도 안 보는 건 김일성 족속의 시각이야. 맞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대. 대한민국이 선진국인 것은 노숙자도 굶어 죽지 않는 사회다. 그럼요. 플러스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월등한 것은 장애인들의 지위와 역할,
이것만 봐도 이거는 뭐 답을 낼 것도 없어. 북한의 장애인 상간오지에 가서 무리지어 살면서 바깥 세상 한 번도 못 나오고 거기서 살고 부모가 장애인인 게 무슨 멀쩡한 자식들도 사회평가적으로 대물림시킨 나라가 북한 김일성 족속이야. 머저리들 병신 같은 것들 저희들도 병신인 거. 저런 정신 기형아가 어디 있냐? 저희들도 진짜 병을 만나도 단단히 만나서 온 나라 국토를 사유화하고 온 나라 국민을 북한 주민들을 다 자기 노예로 만들고. 그렇지. 저기 아직 배고픈 머저리로 만들어 놓고 위에도 못 보게 하고 땅바닥만 보게 하고 그치. 그 쌀자루는 자기가 주인이고 그치. 인민들은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그 쌀 맞아. 주기만 기다리고 아유 수령 적석이 구호가 뭐냐? 수령이 검은 것도 희다고 하면 전 나라 인민이 희라고 답변하라는 게 그 김일성 적석의 요구야. 오늘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장애인들의 위상 한번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대 북한 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장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적성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 인민이 진정한 자유 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적성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